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278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체크할 한자는 이르다 라는 의미의 운자가 되겠습니다. 이르다 라는 말은 말해주다, 말하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르다 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는 건 아닌데 흔히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운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라는 뜻이고요. 운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애써 말하다, 말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증거라는 의미의 증자가 되겠습니다. 증거라는 의미의 증자가 되겠는데요. 요 증자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 획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해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18획이 되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라는 의미의 증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의미의 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증빙, 그 일이 일어난 것 또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이 되겠고요. 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하는, 반대되는 증거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특이한 경우에 쓰이는 말이고요. 현대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외관상 볼 때는 반대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되는 듯한 뉘앙스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반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증거가 되진 못하지만 정황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가증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증권 그러면 유가증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증권이 증명서로서의 증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가 증서라는 말로 따로 씁니다. 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라든지 면허라든지 또는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또는 그 책임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얘기하는데요. 증명서와 증서는 기능이 같습니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은 같은 말로 써도 무방합니다. 단지 증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다시 말해서 이제 원본적 성격을 갖는 것에 가깝고요. 증명서는 주로 이제 휴대를 한다든지 또는
수시로 필요로 할 때 그 발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졸업을 증명하는 증서는 딱 한 번 발행이 되죠. 심지어는 분실했을 때 재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서의 경우에. 그러나 이제 증명서는 이 증서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차례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밑에 이제 학생증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학생증처럼 또는 주민등록증처럼 휴대하는 증명서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면 원래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명서를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밥을 짓는 것은 인류가 출현한 이후 늘상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밥을 짓는 일을 식당이라는 사업이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체급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자 위생관리를 잘못하면 한꺼번에 수백 명이 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단체급식소에서는 조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이런 것처럼 원래 할 수 있는 일인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하자 그거를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허용하는 거로 제도를 바꾼 것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인류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긴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만 허용하는 증명서를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태초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동차를 아무한테나 운전하게 하면 너무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면허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사전에 보면 등록증을 자격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등록증은 자격 관련이 아닙니다. 등록증은 자격이나 면허와는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 안녕질서라든지 또는 기타 행정상의 목적으로 그러한 일 또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할 때 등록증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샀다고 신고한다 라고 할 때 등록증이 나오죠.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자동차를 사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등록증은 신고에 따른 신고증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증명하는 증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뿌리
라는 의미의 근자가 되겠습니다. 뿌리라는 의미의 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뿌리라는 의미의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존재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타당성을 얘기하고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본질 또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질이란 뜻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질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핵심이 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중에서 음절이 이제 하나일 때도 어근을 분류할 수 있지만 어쨌든 2개 이상일 때에 그 단어의 핵심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음절이 하나일 때도 어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저당권이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저당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저당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금융기관에서 금전 대여를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저당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저당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 그 대출 이자를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이 지났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근저당을 저당으로 바꿔서 강제 집행을 하는 이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의 근저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은 근육,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동물을 얘기하는 것, 특히 이제 포유동물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동물의 이 근육이 여러 가지 이제 뭉치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그 뭉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꼭 그 파이벌 같은 섬유소 같은 형태의 물체를 얘기합니다. 화근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남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리오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